안녕하세요. 페이오니아 코리아 한국 오피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커머스 팀을 맡고 있는 신동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커머스 마켓에서 나타나고 있는 좀 주목할 만한 트렌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현재 상황, 그리고 취해야 하는 어떤 전략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페이오니아를 통해서 하고 있는 몇 가지 비즈니스 사례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이를 통해서 그 각자의 그 비즈니스에 좀 더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여부도 또 질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과연 이제 크로스보더 트레이딩, 국제 무역에서 그 이커머스의 규모, 그리고 한국의 위치, 그리고 페이오니아의 성장 관련해 가지고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표가 글로벌에서 이제 국경을 넘나들면서 발생하는 B2C 무역액입니다. 이게 이제 B2B 무역액은 이제 뺐고요. 이제 B2C 무역액 총 금액 중에서 해당 자료가 이제 2014년도에는 한 약 1.6조 달러 정도 되는 그 규모에서 지금 한 5년이 지난 이후에 약 3.4조 달러로 그 규모가 2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이제 굉장히 주목해야 될 점이 바로 이제 B2C 무역액에서 온라인 이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전에 2014년도에는 10% 미만이었다면 이제 2020년도 현재 약 한 25%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향후 그 이커머스가 차지하는 분야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상이 사실은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고, 많은 소비자분들이 지금 현재 온라인에서 직구로 물품을 사고, 또 많은 판매자분들이, 한국의 판매자분들이 해외에 있는 마켓플레이스 혹은 자기만의 그 자체 도메인에서 물품을 직접 해외로 배송시키는 등 이러한 비율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 사실 너무나도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한국 이커머스 셀러들의 규모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관세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저희가 가져왔는데요. 사실 한국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의 연평균 성장률이 약 한 39% 정도 됩니다. 2014년 한 6억 달러에서 2018년 33억 달러까지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2019년, 2020년도 넘어와서 약 4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며 사실은 그 이커머스 판매액을 취급하고 있는 저희 페이오니아 내부에서도 이 분위기가 굉장히 여실히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국하고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이상근 대표 이사님께서 이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좀 충격적인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의 연간 총 수출액에서 사실은 그 이커머스로 B2C로 판매하는 그 부분이 반 이상 55% 정도가 됩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국 대비해서 한국 GDP 규모에 대비해서 우리가 수출액이 굉장히 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커머스로 수출하는 금액이 전체 수출액에서 한 0.5%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그 이유가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기타 국가들의 중간재적인 성격으로 B2B로 판매하는 그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한국은 아직 이커머스로서는 성장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하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페이오니아 저희 내에서도 전체 이커머스 매출, 페이오니아 글로벌 매출에서 약 한 85% 이상을 중국 셀러들이 이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커머스 수출 비중을 늘린다면 사실 이것이 굉장히 많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항상 느끼고 있고, 이런 분야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희망적인 내용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물론 이제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이 가장 큰 어떤 그 판매액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이커머스 분야에서는 사실은 한국이 전 세계 3위의 판매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마존
매출만 본다면 실제로는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미 한국이 국가 간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사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증명하는 데이터가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이커머스 수출액의 크기, 즉 그 B2C로 직접 수출할 수 있는 그 크기를 키워서 전체 수출액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크로스보더 셀러 마켓을 좀 더 이제 깊게 살펴보면, 자, 그 그래프에 나온 바와 같습니다. 2019년도 이제 저희 내부 자료로 이제 파악하기로는 2019년도 그 4Q에 저희 그 크로스보더 셀러 수의 성장률이 63%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판매 품목 카테고리가 단순히 이제 기존의 일반 리테일에서 좀 더 넘어가서 중소형 전자기기나 의류, 자파류까지도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마켓플레이스라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사실 큰 제품보다는 작은 제품, 그리고 단가도 크게 높지 않지만 그렇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이 이 이커머스에서의 판매의 중심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도 2016년도 이후로 연평균 그 취급액이 매년 40%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회원도 약 6만 명 이상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아직도 이제 이커머스 분야는 보신 바와 같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에게, 한국에 있는 그 제조사 혹은 그 유통사들에게 더욱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이번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새로운 기회로 이제 발돋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음으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디지털 변환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이제 변화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짤막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페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2월 말에 이제 대량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저희가 이게 분명히 그 셀러나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악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좀 서베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베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세미나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프로모션, 그 물류 정책 같은 것들을 이제 물류사들과 조율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한국산 손세정제나 장갑 그리고 그런 위생용품들이 이제 그 해외에서 필요한 고객분들을 저희가 직접 페이오니아 내에서 또 연결도 시켜드려서 실제로 지금 현재 한 20-30만 불 정도를 저희가 해외로 보내고 페이오니아로 이제 돈을 받고 이런 과정을 완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이런 지원책들을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 경기 예측 그리고 향후 비즈니스 판도에 대한 분석한 내용들을 좀 한번 공유를 드리고자 이제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가장 큰 화두는 사실은 디지털 변환입니다. 그 디지털 변환이란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인사들도 온라인 세미나나 온라인 웨비나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것과 같이 다양하게 많은 내용들을 이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실제 학교나 이런 곳에서는 온라인으로 다 강의가 진행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세미나들은 이제 저비용으로 굉장히 쉽게 많은 이야기들을 공유할 수 있는데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 석학들의 얘기를 좀 제가 요약을 해보니 이제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나 이제 마틴 소렐 전 그 마케팅 회사죠, WPP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이렇게 디지털 변환을 받아들일 수 없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도태될 것이다 라는 형태로 이제 그 관련 세미나나 웨비나를 진행하는 것을 주의 깊게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IMF나 2008년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인 경제 구조나 비즈니스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실제로는 큰 기업들이 무너지고 또 새로 생기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구조가 짜여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디지털 변환의 좀 근간이 되어서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업무 습관부터 시작해서 생활 습관, 그리고 경제 활동, 소비의 구조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혹은 그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한 형태로 급격하게 넘어갈 것으로 모두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누구한테 기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현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는 기존 대기업들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혹은 현재 어느 정도 그 변화의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혹은 중소기업들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여러 가지 분석이 많은데, 사실 온라인 이커머스 혹은 온라인 그 판매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살아남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이제 페이오니안의 이제 탑 50, 페이오니아 한국에서의 판매액의 탑 50 기업들의 그 리스트를 보면 사실 큰 기업들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베이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상담도 해봤을 때 사실은 왜 그러냐면 실패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고 빠른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디지털 변환을 쉽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역량 때문에,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그 스타트업들의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온라인이라든지 온라인 판매 채널 부분들을 지금부터 당장 그래야만 앞으로 10년 동안 일어날 이 디지털 변환에 대응할 수 있겠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구매력이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한 5년 전, 6년 전 대비해서 현재 디지털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 역량치를 말해주는 그 지수가 있는데 바로 디지털 구매력 지수라는 점입니다. 이게 매년 한 20% 이상씩 성장을 하긴 했는데 현재 이 디지털 구매력을 가지고 절대치로 환산을 해보면 약 2014년 대비해서 2.4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즉 이제 2014년도에 내가 온라인몰에서 물건을 팔 때 100 정도를 팔았다면 동일한 조건 하에서 2020년도에는 내가 230을 팔고 있다는 이야기로 다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만 봐도 이제 내가 빠르게 어떤 온라인이나 디지털 판매 채널을 구축해야 되는 이유를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판매가 늘어난 제품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리스트를 뽑아왔는데, 이거는 이제 마켓 펄스 리포트라는 곳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발송해주는 데이터 안에서 있습니다. 사실은 뭐 외국 보면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죠. 위생용품이나 마스크, 휴지 같은 것들은 뭐 당연한 결과이긴 한데,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게 퍼즐이나 혹은 이제 이렇게 닌텐도 스위치 같이 이제 여가용품, 게임기 등 이제 자가격리나 자택근무 혹은 자신만의 오락시간 및 여가시간을 좀 달래줄 수 있는 그런 품목들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게임기 혹은 이제 이런 디지털 장비에 대해서는 사실 가격이 폭등해서 지금 구하기도 힘든 구조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 위생용품 같은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면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노멀 그래프로 가겠지만, 이제 디지털 오락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모바일에서의 그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산업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커질 전망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이커머스 구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그 온라인 그로서리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쿠팡, 로켓프레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쓱배송이라든지 이런 그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게 됐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이커머스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은 약 25%, 영국은 한 33% 이상 성장을 한 상황이고, 이 이커머스 쏠림 현상이 사실 한국을 포함해서 대다수 국가에서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 미국이나 영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저희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니 작년 3월 대비해서 현재 동남아시아 전체로서 봤을 때는 이커머스 전체 그 규모가 약 118% 정도 증가했고 그 중에서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이제 쇼피라는 이제 마켓 동남아시아 대표 마켓플레이스가 작년 대비 약 149%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체로 봐서도 유럽도 사실 현재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커머스 그 판매액이 약 44% 정도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신생 기업인 줌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줌이라는 업체가 최근 177%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 저희 페이오니아 내부 데이터로 나타나는 그런 그 금액이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좀 다른 어떤 그 B2C 무역액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정확하게 B2C 이커머스 마켓플레이스에 그 국한된 내용으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커머스가 굉장히 많은 붐을 이루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산업별 영향도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제 슈퍼마켓이나 리테일 헬스케어, 위생용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검색이라든지 온라인에서의 영향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다만 이제 재미있는 거는 그 테크 리테일이라는 부분, 즉 이제 체험형 매장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대면을 해야 돼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감소하긴 했어요. 하지만 감소세가 실제로 이 투어리즘, 즉 여행이라든지 기타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는 감소세가 상당히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통신이나 이제 뭐 드라마, 미디어, 영화 등에 대한 수요들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판매량 증가 품목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살펴보면 뭐 당연하죠. 바이러스 관련된 제품들의 판매는 전 세계적으로 한 807% 정도 증가했고 그 관련된 수요들은 증가했는데 그와 동시에 기존의 이커머스에서 크게 취급하지 않던 비조리 식품, 캔, 간편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사재기 현상으로 인해서 판매가 대략 한 87% 정도 증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여가, 오락에 관련된 운동, 피트니스 제품들,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 게임기 등의 수요는 40% 이상 증가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증가세가 대부분 온라인에서 증가되고 있다는 품목이라는 점 유념하시고 사업 구조를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도록 지금 빨리 이커머스 관련된 어떤 판매 채널을 진출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그 산업군 중에 하나가 패션 쪽입니다. 이제 패션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머 스프링 시즌에 와서 이제 그 트렌드를 보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그 판매가 좀 많이 줄어드는 상태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보아하니 디지털 패션위크라고 패션쇼를 이제 그 디지털로 여는 방식을 많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실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곧 4월 말에 이 디지털 패션위크를 열게 될 예정이에요. 그에 따라서 이 부분이 전자상거래 업체들과 같이 연계가 되어서 패션쇼에서 보던 그 제품을 바로 이커머스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사업이 개편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전 세계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현재 뭐 여러 가지 디지털 온라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기업들의 비용 절감 및 그동안 이제 생존 경쟁으로 인해서 디지털화를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명분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도 내부적으로 디지털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니즈를 이제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그와 동시에 어떻게 보면 고정비를 줄이기 위한 그런 방안들로 디지털화를 선택할 것이며 동시에 중장년층의 온라인에 대한 그 익숙도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서 수요층의 범위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향후 이제 이제 많은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온라인 비대면
디지털 사업에 집중이 많이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조직 체계가 굉장히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조직 내 정보 흐름의 투명성을 좀 제고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연습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기초 다지기 하는 활동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저희 페이오니아에서 분석한 기본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이커머스 트렌드와 환경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그럼 저희 페이오니아에서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기존에 저희 페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그 미션 자체가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어떤 글로벌 여권, 글로벌 창구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그 국가들에 있는 은행들, 글로벌 은행들하고도 같이 협업하여 돈의 흐름을 최대한 부드럽게 하기 위한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관련해서 많은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으니 그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저희가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좀 찾아보실 수 있으실 테고요.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는 이제 국제적인 대금을 수취하는 가상 계좌를 발급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 한국에 있는 사업자 명의를 가지고 해외, 미국, 영국, 뭐 유럽, 일본 이런 곳에 글로벌 가상 계좌를 이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역할을 저희가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미국이나 영국에 가서 레지던시를 받고 그 관련된 사업에 관련된 통장 계좌를 거기서 만드는데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사실은 저희는 다 비대면으로 다 진행이 가능합니다. 빠르면 2시간, 늦게는 한 일주일 이내에 모두 다 관련된 이 국제로 송금을 받을 수 있는 가상 계좌를 다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이것이 현재로 많이 알고 계시는 아마존이나 쇼피 그리고 이제 다양한 마켓플레이스에 접목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수취계좌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수취계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국가들에서 비대면으로 발급을 해드리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별거 아닐 것 같지만 바이어 입장에서 굉장히 편한 시스템입니다. 즉 바이어가 선진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 선진국들은 좀 괜찮지만 어떻게 보면 선진국들조차도 은행에서 거래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페이오니아